네, 115쪽에 무권대리예요. 그 무권대리 일단 2번에 표현대리가 있는데요. 표현대리의 별표 2개 해두시고요. 그리고 122쪽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와요. 그 협의의 무권대리의 별표 3개 해두세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뭐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현대리는 뭐 매년은 아니고 한 3년에 2번 정도 대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대리가 이루어지려면 현명해야 한다고 했고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유권 대리라고 불렀고,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이걸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라고 부르고,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무권 대리라는 개념은요,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명을 한 거예요.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것을 무권 대리.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대리인 척은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리인 척도 안 하고요, 남의 거를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었다. 그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이에요. 무권리자의 처분행. 구별되시죠? 현명을 안 하면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형 집을 하나 팔아먹으려고 해요. 형 집을 팔아먹는데 이제 팔아먹는 방법은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임장을 위조해서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제가 형의 대리인인데요 하면서 집 팔아먹어요. 그게 뭐예요? 모인 척은 했어요. 대리인 척이죠. 그 현명한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무권대리.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형 부동산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제 이름으로 일단 옮긴 다음에 팔아먹어요. 그러면 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예요? 자기 권한도 없는 애가 자기 이름으로 팔아먹으면 그건 뭐라고요? 무권리자.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 통설은 무권 대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표현 대리가 있고요. 표현 대리가 있고, 두 번째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어요. 현재 통설과 판례는 광의의 무권 대리. 그러니까 광의라는 건 이제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는 표현 대리와 협의, 즉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로 2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현 대리는 우리가 3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뭐가 있냐면 125조, 126조, 129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5조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예요. 이걸 이제 월권 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한 넘었다고. 그리고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가 돼요. 이걸 멸권 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은 126조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126조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왜 나누냐면, 표현 대리의 경우에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소위 표현 대리는 법정 외관 책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외관. 그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외부에다가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거야 라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직 대리권이 수여되지를 않았어요. 얘 지금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표시만 됐지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인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어요. 선이 무과실이다. 그래서 이 을과 계약을 했다면 무권 대리지만 누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게 125조의 표현 대리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월권 대리, 권한 초과예요. 그럼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월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얘한테는 기본 대리권은 있었어요. 근데 얘가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법률 행위를 했고요. 상대방은 이 을에게 그 초과할 권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선의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본인이잖아.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얘가 원래 임대차 할 권한이 있었대요. 임대차 권한은. 근데 얘가 임대차 안 하고 매매를 했대요. 그럼 얘 매매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권 대리예요. 근데 원래 기본 대리권은 있었고 그걸 초과했을 때 상대방은 갑이라는 사람이 시켰다고 하니까 서류도 줬다고 하니까 그런 권한이 있나 보다라고 믿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잖아. 이게 126조예요. 그럼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소위 멸권 대리예요. 그러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근데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해서 대금을 받아오는 권한이 있었어요. 대금에 대한 수금 권한이 계속 있었는데 얘가 수금 권한 가지고 돈을 자꾸 이렇게 받다가 딴 데 자꾸 쓰니까 본인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수권을 철회해요. 자, 수권을 철회하면 얘는 이제 무권 대리죠. 대리권 없어요. 근데 을이 병한테 찾아가서 저 아시죠? 저 갑의 대리인이잖아요. 저한테 이번에도 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을에게 줬대요. 병은 갑에게 또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면 얘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야, 너 대리권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준다 그랬어? 책임져. 125조. 야, 너 왜 배신할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책임져. 126조. 3번째, 대리권이 소멸했으면 즉시 알려서 외형을 제거했어야지 왜 남겨놨어? 책임져. 129조예요. 3가지의 표현 대리예요. 그럼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그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게 만든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외관이 만들어져. 그 외관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게 바로 표현 대리.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이제 쓰는데 뭐 표견대리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표현대리라고 많이 읽어요. 거표자 알현자, 드러날 현자 이런 건데 그럼 결국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바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바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외관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외관 형성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지우는 것. 그게 표현대리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럼 이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요. 표현 대리에서 보호되는 사람은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누구만 말한다는 거예요. 얘만. 얘를 위한 제도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었다고 본인이 주장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한다고요? 상대방. 본인이 주장할 수 없다.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면 본인은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는 것이지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고요. 특히 조심하실 점 전득자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직접 상대방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정이 전득자죠.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얘는 주장할 수 없어요. 물론 얘가 병한테 샀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권리자에게 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지 얘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냐면 직접 상대방만 한다. 그럼 원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희생하에서 보호되는 상대방이라면 얘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얘는 언제 보호된다고요? 선이면 돼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이 무엇이죠? 선이 무과실일 때만 보호가 돼요. 다 똑같아요. 3가지 모두 다. 자, 이게 표현 대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용 뭐 어렵지 않죠? 일단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열강을 했구만. 무권 대리.
무권대리인데 책임을 지는 게 표현대리. 다시 자 표현대리 일단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얘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아니 무권 대리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다 설명했잖아요. 표시를 했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니까 무권대리고 얘가 임대차 권한은 있어도 매매할 권한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무권대리고 대리권이 소멸했으니까 무권대리라고. 이해되셨죠? 자 다시 자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무권대리면 원래 책임을 안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관이 형성되었고 그 외관은 세 가지예요.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다면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라고요? 표현대리예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아직 안 받지만 이건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권대리와 질 필요가 없는 무권대리 중에서 어떤 게 더 훨씬 넓을까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지는 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125조, 6조, 9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좀 보면 유권대리를 주장합니다.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유권대리를 주장했다면 이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잖아요. 그럼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그 안에 표현대리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송 당사자가요. 유권대리를 주장했어요. 그럼 소송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법원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조사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소송하면 어떤 걸 주장하잖아요. 그럼 주장하면 법원은 이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조사해 줄까요? 주장한 것만 조사할까요? 주장한 것만 해요. 그럼 유권대리 주장했으면 유권대리인지 아닌지만 보면 끝나는 거지 표현대리가 혹시 성립하나라고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느냐. 과실상계란 말이 나왔어요. 시험범위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돼요.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뭐냐면 손해배상할 때 피해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전액하는 게 아니라 그 손해액을 퉁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실상계. 보통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다 받는 경우 드물어요. 대부분 다 상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껴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받았대요. 그럼 A가 껴든 차고 B가 받은 차다. 누구 잘못이 커요? 껴든 차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 B가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전액하지는 않아요. 얘는 과실이 전혀 없어요. 얘도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 8대 2가 나오면 20%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실상계. 손해배상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상계만 해요. 이게 과실상계고 뭐 손익상계 이런 것도 있어요. 손해와 이익을 뭐 한다고요? 상계.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사고 내서 사망케요.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을이 사망했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일단 사망 당시에 직업이 중요하겠죠. 사망 당시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의해서 이 직업이 보통 몇 살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이 사람이 몇 살까지 벌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얘가 벌 이득이에요. 근데 얘는 벌기만 해요?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해요. 그러면 쓸 거를 뭐 하겠어요? 빼야죠. 그게 바로 손익상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그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그 댄스 가수의 생명은 30살이다 이렇게 봤어요. 30살까지 벌 돈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상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준엽 씨가 댄스 가수의 생명을 보여주마 해서 50이 됐는데도 지금도 춤추잖아요. 그런 걸 상계라고 해요. 상계. 근데 이 상계가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적용될 수가 없냐면 자, 을이 병하고 법률행위했을 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요. 이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거예요. 이건 이행 책임을 지는 거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상계는 성질상 적용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왜 적용 안 되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이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실상계, 과실분을 공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을과 병의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었어요. 강행 규정에 위반이 되어서 무효다. 표현 대리가 적용되겠느냐? 그러니까 을이 병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이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표현 대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하느냐? 무효라 하더라도 표현 대리가 적용되느냐? 우리 판례는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라고 해요. 무효면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 이 을과 병의 행위가 무효인데 표현 대리가 적용되면 누가 이행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무효인 걸 어떻게 이행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때야 돼요? 유효해야 한다.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죠? 예를 말도 안 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예를.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하고 첩계약을 합니다. 자, 첩계약 반사회적 무효죠. 자,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인데 표현 대리가 만약에 무효일 때도 적용된다라고 하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상치도 못했던 첩계약을 이행해야 돼. 이행해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이게 유효가 아닌데 어떻게 이행을 하겠어요? 분위기 좀 전이랑 똑같아. 자,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는 뭐 이렇게 막 빈티나게 출제는 안 했고요. 뭐라고 출제했냐면 을이 병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을 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하면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건 확정적인 무효가 돼요. 자, 을과 병이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없어요. 적용될 수 없어요. 이 무효인데 얘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 을과 병의 계약이 무효면 표현 대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X예요. 맞는 거예요? 여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여지도 없는 거예요. 유효해야만 얘가 이행 책임을 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현 대리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총설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볼 거예요. 125조, 6조, 9조를 볼 텐데, 자, 125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116조의 그 표현 대리 특질에서 파란 글씨 나온 게 지금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125조를 보요. 117조. 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라는 거죠. (125조는) 그냥 가볍게 보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갑이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줄 것이다라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고 무권대리요.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선이 무과실. 이때 성립하는 게 바로 125조의 표현대리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지한다. 반드시 특정인에게 표시해야 될까요?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을까요? 상관없겠죠. 그런 건 가리지 않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신문에 광고를 낼 수도 있죠. 내가 어디에 있는 을에게 어떤 대리권을 줄 겁니다라고 표시했다면 그건 어떤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리권 수여 표시를 통지할 때 방식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방식 제한이냐고 물어보면 그냥 99% 다 없다.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불요식이에요. 그럼 방식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꼭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로 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거의 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본인인데 이 본인이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 없는데 자기가 이 호텔에 뭐 총연락점이다 또는 뭐 지배점이다 이런 명함을 파가지고요. 이 호텔의 헬스클럽에 유료 회원 모집을 한 거예요. 입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회원 모아가지고 돈 받아 챙긴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인 호텔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질 필요 없을까요? 질 필요 없죠. 대리권 준 적 없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호텔 측에서 얘가 이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묵인 내지 방치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호텔이 명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을에게 줄 겁니다라고 안 준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오랜 시간 내버려 두어 승인한 정도에 이르게 되면 명시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표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호텔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볼 때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이 본인과 이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효한 기본계약, 이런 것들은 요건이 아니에요. 수요 표시만 되면 되는 거지 얘랑 무슨 계약을 했어야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5조가 성립하려면 표시된 범위를 넘어도 될까요? 범위 내에 할까요? 범위 내. 조문 다시 볼게요. 117쪽에 125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이라고 되어 있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125조가 성립이 되었는데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면 몇 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6조. 월권대로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9조. 자,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소멸했는데 예전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소멸되었던 권한을 넘어가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126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원래 임대차 할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 할 권한이 소멸되었는데 소멸된 다음에 예전 권한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권한도 없는 애가. 몇 조라는 거예요? 129조예요. 근데 소멸한 다음에 이번엔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 129조에 126조. 100이 월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권한 넘어가면 전부 다 월권 대리의 문제가 생긴다. 교재 한번 볼게요. 그 성립 요건에 방식 제한 없다면 이런 거 나와 있고 리을 한번 보세요. 리을. 디귿의 마지막에는 뭐가 되죠? 디귿의 마지막에는 특정인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자, 리을에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무슨 기본계약 같은 것이 요건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박스 안에 있는 건 호텔 판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적용 범위 보세요. 적용 범위.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 대리는 그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125조는 제목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리권 수여. 수권이죠. 그럼 수권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 이건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임의 대리에만 나오고 법정 대리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126조하고 9조는 임의 대리뿐 아니라 법정 대리에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125조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여, 수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법정 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인데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 별표 3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시험에 나오면 126조는 반드시 나와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 126조인데 일단 126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을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그리고 기본 대리권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초과하는 행위를 했고요. 상대방은 그 초과할 권한이 을에게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다름 아닌 선의 무과실이다라는 게 통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를 보면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등기 좀 대신 해주라 라고 등기 신청의 기본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등기 좀 하라고 등기 서류를 줬더니 서류 받아다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집 팔아버려요. 매매 또는 대물 변제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럼 당연히 권한 내요, 권한 초과요. 권한 초과는 분명해요.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등기 신청이라는 이 행위, 요건 공법상 행위예요, 사법상 행위예요. 공법상 행위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법, 사법 구별했잖아요. 공법이라는 건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공권력, 국가기관과의 관계예요.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룬 것을 사법이라고 했고, 그러면 등기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등기 소유죠. 국가기관과의 문제니까 공법상 행위예요. 근데 매매나 대물 변제는 공법상이에요, 사법상이에요? 사법상 행위죠. 구별되시죠? 구별할 개념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뭐냐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해라, 등기 서류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행위일까요? 사법상일까요? 사법상 행위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우리 시험에 나와야 안 나요?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행위라니까요. 그럼 우리 시험에 나와야 안 나요? 나와요. 등기 신청권은 이건 사법상이 아니라 공법상이잖아요. 그럼 우리 민법 시험에는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등기법에 가면 등기 신청해가지고 무슨 서류 첨부하고 그건 거기서 배우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개념만 구별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법상 행위의 권한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했을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느냐, 즉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 사이에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의 종류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권한만 초과되면 월권 대리가 성립돼요. 종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본 대리권 속에 공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법정 대리. 법정 대리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법정 대리에 적용 안 되는 건 뭐만? 125조고요. 이건 법정 대리도 당연히 적용되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뭐였냐면 일상 가사 대리예요.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나왔던 거죠. 대리 첫 시간에 일상 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가 아니라 법정 대리였죠. 법정 대리. 그러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보면 둘이 부부인데요. 남편이 아내한테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주민증을 주면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내가 만들어 달라는 신용카드는 안 만들고요. 남편 집을 팔아버렸어요. 예. 둘은 부부예요. 부부. 예, 부부. 그러면 둘은 부부니까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행위가 일상 가사 대리 범위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행위다. 정상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부의 재산이 있을 때 부부 재산은 하나라고 했어요? 별개라고 했어요? 부부 재산은 별개예요. 부부 별산제. 물론 마음은 하나잖아요. 일심동체라고 했는데 재산은 하나가 아니고 별개 재산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하다가 빚을 졌다. 그럼 아내가 고유 재산으로 변제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별 할 필요 없고 가사 생활도 아니고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 재산은 별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요. 정상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이에요. 남의 거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두 사람은 부부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건 있다는 거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 게 아니라 부동산 처분이라는 권한 초과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초과할 권한이 있었다. 대리권에 수여되었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었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몇 조가 성립한다고요? 126조. 그럼 이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바로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뭐가 기본 대리권이야? 이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할 때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때요. 폭넓게 인정해 줄까요? 제한적으로 할까요? 이건 제한적, 엄격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특성상 서로의 서류를 소지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 잠깐 확인만 하고 가죠. 120쪽. 120쪽의 밑에 3번 적용 범위 있죠? 거기서 이제 첫째 줄 마지막에 일상가사를 초과하는 경우에 126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이를 긍정한다. 그냥 적용된다만 보시면 돼요. 그럼 1번, 2번이 줄 긋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1번에 넷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2번 남편의 정신병 사건이에요. 남편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랑 뭐 양육비 이런 게 필요하니까 아내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적정 가격으로 매도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법정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일상가사대리다. 세 번째, 복대리. 자, 아까 언급이 됐어요. 복대리 할 때. 복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복대리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대리인이 권한 넘어가면 몇 조 간다는 거야? 126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대리의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면 무조건 틀려요. 복대리도 똑같으니까 얘도 무조건 요건을 갖추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째, 표현대리.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126조가 성립하려면 가장 기본 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기본대리권이 뭐야? 129조예요. 129조와 같은 표현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는데 예전 권한 내에서 한 게 아니라 소멸되었던 권한을 초과하면 몇 조가 성립한다고요? 126조.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월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18쪽에 핵심 다지기 기본대리권 인정 여부 표가 있죠. 박스가 있는데 별표 2개 해두세요. 거기서 1, 2, 3, 4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4번이 중요합니다. 1번 공법행위, 2번 법정대리, 그게 일상가사대리고요. 3번 복대리, 4번 표현대리예요. 오른쪽에 5번 인장의 교부. 그러니까 인감도장을 교부한 건 특정 법률 관계에 기초하면 기본대리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인장을 교부한 거. 비교되는 건 7번. 7번은 인장이 아니라 뭐만 줬대요? 인감 증명서. 인감 증명서만 준 경우에는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6번은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앞에서 봤는데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아침에 본 거라서 이제 좀 오래됐어요. 대리가 적용되는 건 뭐였어요? 재산상 행위하고 준법률 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게 적용되고요.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신분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건 대리가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행위 7번의 인감증명서의 교부 이건 대리권 수요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권 대리가 성립하려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아까 현명을 안 하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무권리자. 무권 대리가 나오려면 현명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요. 어떤 대리권을 줬냐면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빌려와 소비대차 대리권이요. 근데 그냥 돈은 못 빌리니까 내 거를 저당 잡히고 빌려와라.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줍니다. 자, 기본 대리권 있죠? 저당 잡힐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오라고 했더니 하라는 건 안 하고 부동산 팔아버렸어요. 권한 초과입니다. 그러면 126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소비대차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 줬더니 그 서류를 가지고 일단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집을 판 사건이에요. 자, 이 경우에 126조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팔았다면 팔 때 현명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럼 현명을 안 하면 이건 표현대리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이건 무권리자 처분행위일 뿐이지 표현대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판단 시점인데요.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대리 행위 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 계약할 때 그때가 기준이다.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는 상관없어요. 계약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는 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대리권이 없는 거야. 그럼 그 사실을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다시 병이랑 을이랑 계약을 할 때는 이 병이 을에게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 대리권이 없네. 그걸 알게 된 병이 갑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계약 시,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했죠.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초 강의 때도 무권대리인하고 법률행위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영원히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만 몰랐으면 돼. 행위 시, 법률 행위 시에만 몰랐으면 된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19쪽에 박스 밑에 기억에 파란 글씨 중요하죠?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 이 얘기한 거죠. 기본 대리권과 행사한 권한은 동종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라도 돼요. 그리고 니은은 뭘 했어야 된다고 되냐면 대리 행위. 현명해야 돼요. 현명을 안 하면 그건 무권리자 행위라고 했죠. 판례에 굵은 글씨 보면 자기 개인 앞으로 이전한 후에 팔았다. 그러니까 등기를 이전하고 팔았대요. 그럼 이건 뭐라 그랬어요? 무권리자고 마지막에 표현대리론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 뭘 안 했기 때문이에요? 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현명해야 한다. 디귿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 장에 파란 글씨 별표해 두세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 행위 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언제만 본다고요? 대리 행위 시만 봐요.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는 뭐 아까 보신 거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9조인데 129조는 따로 안 보셔도 돼요. 129조는 요건. 예전에는 대리권이 있었고요. 행위 시에는 대리권이 없어요.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그게 129조예요. 126조 위주로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본 게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 그러면 무권대리가 성립이 되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이 모두 다 협의의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권한을 넘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요, 지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이 요건을 따로 갖췄음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에 대리권이 있는 애가 매매계약을 했대요. 매매계약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안 지는 게 원칙이에요? 안 지는 게 원칙이에요.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뭐가 있다는 말이 나올 거야. 정당한 이유, 선의무과실 이런 요건이 나와야 표현대리지 권한 넘어가면 무조건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져야 돼. 이러면 안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는 다음 주에 볼 거고, 자, 문제를 좀 볼게요. 121쪽에. 자, 요번 우리 시험 문제. 표현 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죠.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질적이라도 상관없어요.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오해했어요? 무조건 들어가요. 복대리인 다 든다고 했죠. 4번. 그럼 옳은 건 3번이네요. 예, 4번 보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알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단어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가 있다. 그럼 몇 조로 간다고 했어요? 126조. 근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문은 틀렸죠.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정리되셨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협의 무권 대리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좀 걱정인데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